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박주연입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10월에도 아파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빌라의 아파트 거래 역전 현상은 올해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특히나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에 이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는 만큼 투자 계획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하시면서 관련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에서는요.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관련한 내용들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중구 신당동으로 가서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동해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수화기 들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638-3994번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유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어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지역 분석까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과 함께 알찬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장 큰 이슈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대선이 가까우면서 각 정당별 대선 후보자들이 결정되면서 부동산 공약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부동산 공약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비교 분석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비교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죠.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매주간 동향, 한 주간 동향을 짧게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는 또 대출 규제가 있었죠. 대출 규제 강화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거래 절벽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집값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집값은 꾸준히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이슈라고 하면 당연히 대선 결과가 되겠죠. 대선이 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대선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한데요. 소폭 조금 조정이 있었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한 주도 0.23%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0.15%로 지난주와 비슷한 상승세를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강남 3구는 어떻습니까? 0.22%. 지난주와 한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0.29%로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은 어떨까요? 0.20%로 전국적으로 최근에 새로운 대출 규제가 반영되었지만 오히려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면서 요약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거래 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 주간 동향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선 여야 후보별로 부동산 공약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죠. 각 정당 중에서도 각 유력 후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공급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공급에 대한 부동산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역시 공급 확대를 하고 있다. 각 유력 후보자들 공통점으로 꼽는다라고 하면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데는 공통점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큰 차이점도 발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공급 확대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신규 공급으로 250만 호를 공공부문, 바로 공공부문이라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부문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이 내용은 즉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공급 정책이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100만 호의 경우는 기본주택도 중요하고요.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주택으로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현 5% 이하에서 10%까지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어떨까요? 같은 공급 확대인데도 내용에는 큰 차이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신규 공급으로 전국에 250만 호 그리고 수도권에는 13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지만 차이가 나는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죠. 민간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서 도심부의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자, 차이점이 눈에 띄시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공공부문을 통해서 공급을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고,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공급의 기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간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즉 현재 서울시의 공급 대책과도 동일하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의 공급 대책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역세권의 첫집주택 20만 호 가구를 공급하겠다.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인데도 세부 내용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차이점인데요. 부동산 공약의 차이점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내심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들이 좀 완화가 돼서 세금 부담이 좀 낮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조정이 돼서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그런 분들이 아마 참고가 되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규제를 강화를 한다고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급 정책처럼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규제 강화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극과 극이죠. 오히려 규제를 완화를 하기 때문에 4개월 후에 있을 3월 9일의 대선의 결과, 그리고 차기 정부의 이처럼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고 결과도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규제 강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국토보유세 법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죠. 민간 소유 모든 토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렇다면은 주택을, 땅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면은 세금 부과율이 좀 더 높아진다. 현 실효세율이 현재는 0.17%인 것을 무려 1%까지도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거의 6배 정도 오히려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서 세금을 더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비주거형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임용이라든지 승진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담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부동산 전담기구 주택도시부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또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를 해서 수사권을 부여를 하겠다.
굉장히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수사권을 부여를 하겠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자, 반면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규제 완화 정책을 담고 있다. 아마도 주택 한 채라도 소유한 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도 양도세가 무려 최고 세율 75%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고 있고 종부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가 세금에 대한 걱정들, 부담감이 심한 가운데 지금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에 아마 관심이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반면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현 정부의 정책을 체계 개편을 완전히 대폭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그리고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축소해주겠다. 아마 1주택자분들 좋은 소식이 되겠죠. 두 번째, 다주택자의 경우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 제가 방송마다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죠. 오히려 현재 정부의 세율이 양도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최고 세율이 75% 되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오히려 시장이 거래가 침체되는 거래 절벽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내용처럼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나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한시적으로라도 오히려 감면을 해줘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중에 내놓게 되겠죠. 그러면 재고주택이 나오면서 오히려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 자, 주택 공시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율이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역시 세금을 좀 낮춰주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담고 있고요. 또 보유세,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급등을 차단하겠다. 보유세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한테 또 좋은 소식, 실수요자들의 DTR, ATV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권 말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오히려 지금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죠.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실수요자들의 LTV, DTI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취지는 뭘까요? 당연히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LTV를 80%까지 적용을 하겠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무주택자들의 LTV를 80%까지 완화함으로 인해서 매매를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력 후보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극과 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정책들에 따라서 전망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도 있을 거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도 있을 거다. 그에 따라서 차기 정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아마 시작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급을 확대한다라고 했고 규제를 오히려 지금보다도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를 한다. 그래서 수사권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지금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 거래 절벽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강화 유지.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현 정부의 정책을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뭐 점처럼 꾸준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우리가 또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공급 확대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1주택자의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 축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한시적으로는 감면, 그리고 공시가 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보유세 전면 재검토 급등 찬원해주고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서 기회를 줌에 따라서 결론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점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바로 3월 9일, 내년 3월 9일에 아마 차기 정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에 따른 전략과 내 집 마련 전략과 재테크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대선 관련한 이슈가 화제인 만큼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관련 내용들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소장님과 1:1 대면 상담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요? 네, 오늘 강의해드렸던 바와 같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도 시장이 요동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2638-3994번 그리고 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익 소장과 함께 그 물건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분석 지역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고요. 현재 시세가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예요. 근데 이제 다소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또 높은 곳이 바로 이 중구 신당동이거든요.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거래가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다세대 주택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이죠. 중구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 6호선 신당역 도보로 2분 거리,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전세를 놓을 경우에 실투자금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니까 위치를 감안한다면 투자금은 굉장히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가지 큰 장점이 있겠는데요. 높은 입지적 장점, 그리고 주변부에 다수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주변부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신당동이 어딜까요? 바로 서울 중심부 중에서도 중심부 바로 요 위치가 되겠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강변 여기 있죠. 아주 부촌, 요즘에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보면은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 어디입니까? 한강을 끼고 있는 주변부가 되겠죠. 어딜까요? 뭐 여기 압구정동, 강남구 되겠고요. 그리고 서초구, 그리고 동작구, 뭐 여의도, 영등포, 그 외에도 마포, 용산구가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 있고, 그리고 광진구, 송파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중심이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1급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급지하고 가까운 지역 중에서 하나가 신당동이 되겠고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도 GTX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GTX A노선과 그리고 GTX B노선, GTX C 노선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신당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뭘 사놔도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과 그리고 시세 차익이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신당동이 어딜까요? 바로 신당역 여기 신당동이 되겠고요. 6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역세권에 있고 또 앞으로 GTX가 개통된다면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까지는 5분, 10분 거리.
그리고 여의도 영상하고는 10분, 15분 정도 거리 단축되고요. 그리고 강남권하고도 10분, 15분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사통팔달 직주 근접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신당동이 여기 트라이앵글 지역의 중심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GTX A, B, C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향후에 유동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집가 상승과 그리고 임대가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매매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외에도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개발 이슈를 살펴보면 주변에는 이미 90만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이 가능하고요. 또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주변부에는 개발 이슈가 많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DDP와 같은 건축물, 관광 명소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또 개발 이슈가 또 남은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동대문 DDP와 연계된 신당동 패션거리와의 연계성 있는 개발, 그리고 서초동 경찰청 기동대 본부와 연계된 개발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미 공병단 부지가 개발되면서 향후에 이 일대 신당동 주변부 일대가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한 집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충분한 가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은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보면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놨을 때 실투자금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중심부와 그리고 개발 이슈가 풍부한 지역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투자금이 굉장히 그래도 부담 없는 착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입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투룸 지금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 그럼 투자 포인트 우리가 좀 어떤 것들 살펴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가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 같은 곳은 대표적으로 좀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동네입니다. 주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점점 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세대 주택 빌라마저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1억 투자금, 2억 투자금 만만치가 않죠. 그런 분들한테 관심 가지면 좋을 지역에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요. 실투자금이 전세를 놓을 경우는 평균 한 4천 정도 투자가 가능한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로 역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서권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투자금은 전세를 놓을 경우에 3천에서 5천 정도, 평균 한 4천 정도면은 선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역시 서초동 하면 입지 좋죠. 그리고 개발 이슈 풍부하고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 4천만 원으로도 가능하고, 향후에 월세를 전환한다라면 임대 수익률이 3%, 4% 이상 되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의 물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 분석을 살펴보면은 서초동 바로 이 위치죠. 서초동의 장점으로 보면은 바로 인접지에 뭐가 있을까요? 강남구 중심 업무 지역이 있고요. 주변부에 고가 주택의 밀집 지역인 압구정동, 그리고 반포동, 대치동, 도곡동이 가깝고, 개발 이슈도 풍부하죠. 신분당선이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GTX C 노선 그리고 GTX A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례 신사선까지도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금 한 4천 정도 투자를 한다라면 시세 차익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세 전환해도 꾸준하게 임대 사업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부에 그 외에도 개발 이슈가 많은데요.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번에 대선 후보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될 정도로 이슈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 외에도 롯데칠성부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63층 빌딩 초고층 개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일자리 창출이 풍부히 늘어나는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1.5룸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귀해지겠죠. 그에 따른 시세 차익,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가능하고요. 정보사 부지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슈가 발표됐는데요. 이 역시 복합 개발이 된다면 젊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부에 이처럼 1.5룸 정도의 소형 주택들이 많이 필요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남부터미널이 지금의 낙후된 모습에서 이렇게 복합 개발되기 때문에 주변부의 집가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금 4천만 원이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요약을 해본다면 시세는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고 나면 투자금이 한 3천에서 5천, 평균 4천이면 선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풍부하고 위치가 좋은 지역을 한 4천 정도로 선점한 후에 향후에 월세로 전환한다면 나중에 노후 준비도 괜찮고요. 그리고 너무 비싼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처음에 최초의 주택으로 내 집 마련 전략 세우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1.5룸 주거용 오피스텔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알찬 매물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638-3994번 100원의 정보 입력 부과되는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 이슈와 함께 지역 분석 도와주실 부동산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태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태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대체 주거지를 집중하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서울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주택에 대한 공급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한 정비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었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역세권과 그리고 또한 이런 접근성에 있어서 이런 지역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세권이라든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의 유형들, 주택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땅값의 가격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대체 주거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오피스텔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런 현상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의 그런 고공행진에 따라서 대체 주거지로 굉장히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매매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약을 넣자니 청약 당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로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나 또 이제 1인, 2인 가구의 그런 소형 가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피스텔이 넓은 국민보급주택 82제곱 이상의 그런 면적에 대비해서 조금 더 소형 25평형 이런 오피스텔 또는 그거보다 더욱더 작은 투룸 20평형 정도의 오피스텔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피스텔도 실질적으로 투자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변에 공급 물량들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환매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들 많이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식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텐데요. 배우 수요가 공급에 대비해서 풍족한가, 그리고 또한 교통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접근성이 우수한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의 생활의 인프라, 요즘은 또 이제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한 곳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에서 이런 투자 공식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피스텔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만 보더라도요, 전국 오피스텔 분기별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 2021년 7월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의 매매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 대비해서 2021년 7월 기준 100.8포인트가 기록이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수하게 오피스텔의 매매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의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국 오피스텔 연도별 거래량을 보시더라도요,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는 무려 11,764건이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8만여 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2020년에 비해서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의 거래량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전용 면적 59제곱 정도의 오피스텔 평균 청약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파트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31.8대의 1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청약했었던 지역들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많은 수요가 몰렸다라는 뉴스들을 보셨고 상황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는 약 2.9배 정도의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오피스텔, 최근 오피스텔 상승세의 주요 원인, 청약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가점이라든가 무주택 여부에 대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에 청약이 몰리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점 60점 이상이 돼야 기대치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가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 젊은 세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수요의 그런 이동이 오피스텔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피스텔 당첨 이후에 이제 다시 아파트로 청약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거나 또는 투자를 해놓으시고 시세 차익과 함께 더불어서 수익률까지 받아가시면서 내 집 마련을 이제 좀 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오피스텔 하면은 높은 수익률 많이 기대를 또 하셨고 수익률은 좋으나 집값은 안 올라라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다면, 지금 오피스텔은요, 단순 임대 수익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선호를 할 수 있고 또 공시지가라든가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투자의 그런 핵심 공식들을 잘 적용하신다면 향후 시세 차이까지, 시세 상승까지 기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요즘은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들이 또 부담이 돼서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정세율이죠. 4.6%의 고정세율은 오히려 투자하기에 적합한 취득세가 돼버린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어떤 오피스텔에 내가 분양을 받고 내가 거주를 해야 될까? 바로 직주 근접성, 인구가 꾸준하게 수요가 꾸준하게 몰릴 수 있는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들을 선별하시고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의 인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 배경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들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 세미나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세미나 관련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들 중에서도 전세를 놓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방법, 뭐 갭 투자라고 하죠. 이렇게 갭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수익률을 위해서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철저하게 지역 분석해드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 서울 재개발 지역들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 통합기획에 굉장히 흥리에 성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런 재개발 소식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미리 선점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내용으로 세미나가 매주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문의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1:1 개인 상담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투자 가치 높은 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원룸과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 3억 2,400만 원에서 4억 5,900만 원입니다. 자, 테헤란로의 중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남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선 바로 2호선 아니겠습니까? 이곳 2호선 역삼역을 도보 2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역삼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지가 있고 준주거지가 있고 상업지역이 있을 텐데 이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오피스텔이 구성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한 높은 땅값들의 상승분들이 기록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주변의 역삼역 주변으로 해서 강남역이라든가 또는 삼성역, 선릉역까지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임차 수요 풍부한 모습, 그리고 역세권 라인들의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모습들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강남권에서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뭐 서초대로 개발 사업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라든가 또는 삼성역의 복합 환승센터, 영대로 지하 사업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 중에서 강남권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많은 인구와 일자리 인구가 창출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따라서 지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바로 강남권 라인들은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에서 상업지역 비율이 월등히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위치할 수 있고 이런 대형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전국에서도 많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들이 꾸준하게 창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항상 매년마다 상위권에 지금 서울시의 평균을 웃도는 지역들이 바로 강남 3구인데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에 강남구에 지금 거주하는 인구의 밀도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2인 가구까지 포함
포함을 한다면 약 72%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강남구에서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1인, 2인 가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공급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삼동의 오피스텔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역삼동은 지금 현재 역삼역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9호선과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을 따라서 굉장히 다중역세권으로서의 그런 환승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삼성역 주변에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곳에 다양한 수많은 직종의 그런 업무 타운들과 그리고 또한 개발 사업들,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도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벤처 산업벨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 지역이죠.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의 직장인들의 수요는 너무나도 풍족하고요. 강남역 상권뿐만이 아니라 삼성역, 코엑스 상권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요층만 따져보더라도 뭐 법인이 투자하셔서 뭐 이런 외국인 바이오들의 그런 거주할 수 있는 지역들로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다양한 직장인들이 선호하기 위한 그런 임대 수요들, 임차 수요들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역삼동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강남권의 대표적인 향후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꾸준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시설 마이스 산업이 이곳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3조 6천억 원 정도 구성이 되고 고용 창출 효과 약 4만여 명 정도 그리고 또한 향후 5년, 6년 동안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창출 효과 120만 명 이상의 그런 고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적인 강남권에서 삼성역을 필두로 하는 잠실과 더불어서 이곳의 개발 사업들 축구장 면적의 약 11배 정도의 규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이곳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 265조 원 정도가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하 공간, 철도 중심의 그런 환승센터가 조성이 될 것이에요. 지금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GTX가 무려 2개 노선이 들어갈 것이고 KTX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그 광역 철도망들이 이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승센터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그런 편의시설들이 같이 함께 상업과 공공이 같이 함께 진행되는 모습들로 대규모의 지하도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엑스의 지하와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공간이 같이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곳 삼성역 주변에 복합적인 대규모 상권 그리고 대규모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자, 교통 호재도 굉장히 많죠. 신분당선의 연장선 지금 신사역까지 1차 구간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남 뉴타운을 지나서 용산 그리고 또한 북부 연장선 서울역까지 계속 연장선으로 2차 구간, 3차 구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은 정말 고급 주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황금 노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현재 GTX A 노선과 그 C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개의 GTX 노선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또 동남권에서 대표적인 교통망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역세권들이 다 2호선 역삼역과 환승이 가능한 지역들이고 이곳에 따라서 주변의 교통 편의시설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까지 함께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투자하실 때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소액인가? 약 3,900에서 5,400만 원의 소액으로 오피스텔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400에서 4억 5,900만 원까지 뭐 평형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를 놓으신다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강남권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0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요 충분하게 공실률 걱정 없는 금액대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 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굉장히 또 부담감이 없겠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8,400에서 1억 2천만 원의 소액으로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블 역세권이에요.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교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3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지역 바로 교대역이 되겠습니다. 교대역 역세권의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서초동의 입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 굉장히 거주하기도 좋고 굉장히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높은 프리미엄들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곳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입지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이 바로 배후 주거지로 서초동이 위치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서초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안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위쪽으로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버스 환승이라든가 버스편들 그리고 또한 교통, 대중교통으로 철도, 지하철들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의 편리성의 가장 중심인 서초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2호선을 따라서 가신다면 바로 테헤란로 업무타운까지 접근성이 다이렉트로 강남역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곳 서초동 현재 부동산에 위치해서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서초대로의 수많은 일자리 타운들이 강남역을 필두로 해서 증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고 정보사 부지도 역시 또한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과 업무시설들이 혼재돼서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사 이곳 부지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다양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일자리가 같이 함께 서초대로와 함께 증가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초대로는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가 대표적인 지역으로 입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의 개발 사업들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적률이 늘어난다.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테헤란로의 연장선이 이곳으로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오롱 부지와 롯데 칠성 부지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 많은 기대감 모으고 있고 가장 큰 교통 호재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한남 IC부터 시작을 해서 양재 IC까지의 경부고속도로 그동안의 교통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고 서초동의 동쪽과 서쪽이 나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뭐 교통의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뭐 매연이라든가 소음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하로 이제 대중교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선도로 고속도로가 이제 지하로 구성이 되고 지상부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녹지가 조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곳 역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풍부하고 앞으로 교통들이 더욱더 좋아진다면 입지가 더욱더 강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6억 7억까지도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전세 5억 정도에 맞추신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 약 5천에서 6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는 약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는 활짝 열려 있어요.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부동산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